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름부터 무섭습니다. 켄타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말인데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BA.2.75의 별명입니다.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백신이나 감염으로 이미 형성된 항체까지 피해버리는 회피 능력이 뛰어나서 전문가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데요.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는데 감염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켄타우로스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일 확진자 발생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대로면 이달 말쯤 하루 1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의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생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전을 즐기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정통 SUV 토레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의회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영주시 의회 심재연 의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각 지방의회마다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상임위원장 이 배분까지 원구성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게 한 개 정당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이 별다른 이변 없이 끝났습니다. 예. 그나마 좀 이례적인 사례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지역 정당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이번 주 계속해서 시군 의장 또 도의장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대부분 시군의회 의장단들 국민의힘 독식 구조인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네. 이례적인 결과 나온 지역 바로 네. 안동이죠. 안동입니다. 예. 안동은 총 18명의 안동시의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10명, 민주당이 4명, 그리고 무소속이 4명이다 보니 네. 이번에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도 조금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안동은 상임위원회가 3자리가 있는데 의장 부의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상임위원회 3자리에 상임위원장 3명이 국민의힘 1명, 네.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아주 사이좋게 좀 배분을 한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예. 아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싶은데 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이 조금은 빠진 상태가 되면 지방 의원들의 자율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오히려 그게 오히려. 반비례군요. 네, 반비례하는 거죠. 괜히 지방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강하게 압박을 했다가 2년 뒤 있을 총선에서 오히려 지방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총선 후보자도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단수 공천이 아니라면 이 결국은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군을 내 편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안동시 의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상임위원장당 배분이 좀 골고루 나눠진 것은 이렇게 국회의원의 힘이 이전보다는 조금 빠졌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안동시 의회가 너무 의장단 선거 파행 이후에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의원들한테 맡긴 채로 자율성을 갖추고 협치를 기조로 좀 구성해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반면에 영주시 의회가 14명의 의원 가운데 11명이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이 3명이 있는데 예. 이 무소속 영주시 의원들이 또 재선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 영주시 의회에서 이미 국민의힘 11명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결정을 다 해놓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무소속 의원들도 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무소속 시의원 3분이 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예. 이게 상임위원장까지 특히 초선 시의원을 3명을 상임위원장에 내정하고 동료 의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행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안동 영주시 의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동시 의회 이제 모두 18명 의원 중에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4명, 무소속 4명 네.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의장은 만장일치로 됐다 그러죠. 네, 만장일치로 권기익 됐습니다.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뽑혔고 눈에 띄는 게 상임위 3자리가 있는데 여기 각각 국민의힘 하나, 네. 민주당 하나, 무소속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그렇죠. 나눠 가졌다. 국민의힘에서 많이 양보를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협치. 예. 누가 누굴 찍었는지는 의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보면 상임위원장 선거도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결과가 다 10대 8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이거 사전에 조율을 안 했을까요? 그 국민의힘에서? 네, 국민의힘 내에서 자율투표로 그래요.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 결정했다기보다는 예, 의원들이 알아서 투표를 했다. 같은 당 후보 대신에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예. 자, 안동시 의회는 이렇게 구성이 됐고 영주시 의회는 모두 14석 가운데 11석이 국민의힘, 무소속이 3명 이렇게 뽑혔는데 모두 다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이거죠? 그렇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3자리까지. 예. 근데 나머지 우리 북부 지역의 시군 보면은 거의 다죠. 국민의힘이 다 독식을 한. 다 의장을 거죠. 했고 예. 이 결과는 한편으로 보면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계속 연동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나머지 지역들은 별로 큰 이변도 없었고 갈등도 없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영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전 협의로 해서 이제 나머지 무소속 3명 의원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우리 결정을 다 하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 현상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 정당이 구성되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당내에서 먼저 논의를 한 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차피 다수결로 하면 우리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내 정리를 먼저 하고 이걸 알려준 거다. 이렇게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방의회가 정당보다는 중앙당보다는 의원들의 좀 자율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걸 중심에 봤을 때는 사실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네. 한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교섭단체라고 하는 제도를 사전에 좀 도입했어야 됐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뭐 아쉽긴 합니다만 의회 구성 자체가 일단 뭐 일당 독점 그런 구조여서 뭐 의장단이며 뭐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뭐 당연히 그 독식한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또 감안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일당 네, 이게 중앙 정치에 우리 지방의회가 좀 종속된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요. 예. 안타까운데 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이 가능하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교섭단체 영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전에도 무소속 시의원이 4명, 민주당 시의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놨더라면 그 당시에 네, 그렇죠. 만들어 놨더라면 이번 지방의회에서는 무조건 원구성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다면 이와 같은 일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네요. 예. 영주시 의회 같은 경우 이제 14석 가운데 무소속이 3석이니까 뭐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충분히 네. 교섭단체에 만들 수가 있는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 우리 지역에서 한때는 왜 정당 공천제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이 한창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 지역 정당 얘기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지역 정당이 우선 어떤 건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 정당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 그리고 뭐 독일 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 네. 중앙당이 없더라도 지역에서 자체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 권시당, 안동 김시당 예. 뭐 이런 정당을 등록하고 선거에 출마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정당법 우리나라 정당법을 보면 지역 정당이 아예 불가능한 게 이 5곳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두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 뭐 경북도당, 뭐 네. 전남도당, 뭐 서울시당 이런 그렇죠. 식으로 광역 시도당 5곳 이상이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모두 1,000명씩 넘어야 되고. 각각. 예. 네. 각각 도당마다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 그렇죠. 돼야 되고. 그래서 5,000명의 당원을 최소. 모아서 최소 예. 5곳에서 그것도 골고루 5,000명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1,000명씩 5,000명 네. 모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정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당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군요. 3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네. 중앙당은 서울에 꼭 있어야 되고 광역시도당이 전국에 이제 5곳 이상 있어야 네. 되는데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3가지 조건이 있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군 단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2006년에 정당 공천제가 이 부활하고 나서도 정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 네. 이 특별히 정당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당에 입당하는 인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도 정당의 입장에 치중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네. 당시 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안을 내놨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정치인들 시민들은 반대하는 여론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중앙당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이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웠는데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지역 정당을 만들자. 그리고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지역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정당법 조항을 3가지 조건을 좀 폐지하자. 네. 이런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정당법이 꽤 오래된 법이라면서요. 네. 1962년에 아이고. 박정희 군사 정권의 쿠데타 이후에
이 정당법이 만들어졌고요. 60년 된 법이군요. 네.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은 이 정당법 없이 정당을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군사 정부가 정당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60년 된 법인데 네.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냐. 네. 이거 법 개정 시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없었나요? 이게 법 개정 정당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군소정당이 난립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예.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숫자는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30개나 돼요? 네,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조건 다 충족하는 당이?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 작업만 아주 매뉴얼대로 하는 브로커들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정당을 이 5개 지역에서 시도당을 꾸려서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군소정당이 난립할 것이다 우려 때문에 이런 규정을 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군소정당 작은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정당법 개정안 요구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그 지역 정당의 장점 네. 요거만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뭐 장점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천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다면 중앙당이 어디든 내가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때만큼은 내가 우리 중앙당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찍고 싶어 예. 라고 하는 지방선거에 좀 독자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일본과 독일은 지방선거에 지역당과 중앙당이 서로 다른 정당이 선거 연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일상적 정치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 네. 참여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정당에서 보면 중앙당, 광역시도당 그리고 당원협의회까지 지역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지역에서 정치 행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지역에서 안동을 근거지로 한 정당, 영주를 근거지로 한 정당이 있다면 시민들이 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 정치라고 하는 문턱을 높게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 장점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자 노선 가능하다. 네. 중앙당에 예속되지 눈치 안 봐도 않는다. 된다. 예. 네. 얽매이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 네.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지역정당이라는 게 그 풀뿌리 민주주의, 그렇죠. 지방분권의 완성품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자, 오늘 지역정당에 대해서 또 정당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이번 달부터 각 지역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죠. 지역의회 전반기 의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시 의회로 갑니다. 심재연 전반기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심재연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제9대 영주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9대 영주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그동안 영주시의회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될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뜻을 실천하는 의회, 시민이 더 행복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앞으로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전반기 영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제9대 전반기 의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신지요? 예, 제9대 영주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뜨거운 열정을 갖추신 참신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등원하셨습니다. 네. 또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륜을 갖춘 다선 의원님들께서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의 조화야말로 영주시의회가 가진 강점이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회 운영으로 14명 영주시의회 의원님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파를 초월하여 진정한 영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영주시 의회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11명, 무소속 3명이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서 초선 의원이 몇 명이나 이번에 등원했나요? 예, 8명이에요. 8명이나요? 예. 상당히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회 하면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시행정부의 관계 어떻게 이뤄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 같은, 결과로는. 네. 같은 정당에서 시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을 맡게 된 점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영주시의회는 상호 존중과 인정 원칙에 바탕을 두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영주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시행정부와 관계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를 포함한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시민의 뜻이 반영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시 행정부의 독단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긴급한 사항에 대해 대응이 늦거나 미흡하지는 않은지, 예산이 잘못 낭비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일각의 우려를 싹 좀 불식시켜 주시고요. 맨눈으로 좀 감시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렇죠.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주시 의회 국민의힘 11명, 무소속 3명인데 예, 맞아요. 자, 일각에서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제 3자리가 있잖아요. 예. 이 중에서 뭐 1명 정도는 좀 무소속으로 주는 게 어땠을까? 뭐 이런 소리가 확실히 있기는 있죠. 들으셨죠, 의장님도. 예. 그래서 뭐 일부 무소속 의원들 반발하기도 했는데 향후에 이런 갈등 어떻게 봉합해 나가시겠습니까? 먼저 뭐 제9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이제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로 영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이제 의장으로서 저희 뭐 부득이 소치라고도 생각도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초의회 선거는 정당 공천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의원 개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정당을 중심으로 한 책임 정치의 구현 역시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장단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꾸며지게 된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 원구성 과정 속에서 무소속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9대 영주시의회는 이제 막 출발하였으며 앞으로 영주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펼쳐나가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반의 오해와 갈등은 향후 제9대 영주시의회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거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으로 점차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혹시 뒷얘기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의장단 구성하실 때 상임위원장 뭐 한 자리 정도는 무소속으로 줄까 하는 그런 얘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 논의 과정 중에? 논의 과정에 우리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토론회를 거쳐 이제 누가 이제 뭐 어디에 자리에 좋겠느냐. 자의적으로 이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치셨군요. 어제 그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뭐 무소속에 뭐 다 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해서 지방의회 독립된 인사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의장님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 어떻게 이뤄나갈 생각이신지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지방의회 30년째 수건이었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책 보좌 인력 확충 및 자체적인 직원 인사가 가능해졌으며 전문성과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를 통해 시 행정부 관심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는 조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저 투명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또 의회의 각 분야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이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잘 펼치실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정책 보좌 인력 확충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동안 뭐 상당히 많이 원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정책 그렇죠. 보좌 예, 인력이 예. 없어서 그랬는데 예. 지금 영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 정책 보좌 인력이 몇 명이 있는 거죠? 지금 2명입니다. 지금 2명인가요? 예. 이게 더 뽑을 수 있지 않나요? 보좌 인력을? 뽑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뽑으시겠네요. 그러면. 예. 뭐 계획에 맞춰서 해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7명까지 7명까지. 예. 7명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어떠세요? 의정 활동 해보시니까. 뭐 욕심을 부리면 각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보좌해준 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2명당 1명의 보좌 인력을 이렇게 두게 됐고. 자, 지금 영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가시겠습니까? 영주시는 일자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인한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는 시세의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인구의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베어링 국가산업산단 조성 사업은 국토부에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된 후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광객 등 유동 인구의 증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댐이 준공되고 운영이 정상화되어 일대가 최초 계획대로 풍성한 볼거리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은 부석사, 소수소원과 무선마을 등을 잇는 영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영주시의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영주 시민들의 염원을 마음에 새겨 각종 경제 활성화 시책의 수립 추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는 9월에는 또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있잖아요. 큰 대회인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뭐 행사나 축제의 개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홍보가 아닌가 합니다. 네. 예, 영주시의회 역시 각종 의정 관련 대내외 활동 시의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지고 엑스포를 적극 홍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는 늘상 사업 규모의 이제 적절성이나 사후 효과에 대한 지적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영주시의회는 지방부 시정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고쳐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풍기인삼은 우리 지역 영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특산품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홍보에만 주력해온 결과 해외에 많이 알려지지 못한 점이 늘 안타까웠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는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안팎에 과시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대표하는 인삼의 산지로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안타깝게 연기되어 왔지만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개최될 이번 2022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영주시장과 또 행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의회와 시행정부는 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하는 동반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수레의 이제 두 바퀴처럼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지혜를 모으는 한편 이제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오로지 영주 시민의 행복과 영주시의 미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제9대 영주시의회는 열정과 의욕에 넘치는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박남서 시장님 이하 시행정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사상 초유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묵묵히 생업에 종사해 오신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인력으로 다 해결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그간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영주시는 큰 인명피해 없이 난간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의 모습들은 영주 시민들이 신뢰로서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제9대 영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간의 희생과 협조를 잊지 않고 오로지 영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영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영주시 의정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주시 의회 심재연 의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몇 달째 되는 것 같은데요. 물가, 금리, 환율 등등해서 안 좋은 상황만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소장님. 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2단계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였는데 뿐만 아니라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물가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통위원 6명 저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단숨에 연 2.25%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빅스텝은 한국은행 1950년 문 열고 처음이고요. 네. 4월, 5월에 이어서 3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새 기록까지 쓰게 됐습니다. 이제 한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이유, 어제 분명히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IMF 수준으로 치솟은 고물가를 잡지 않은 이제 이 고육지책이다. 이번에 고물가를 못 잡으면 더 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이제 원화 약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단계 금리 인상으로 내릴 때는 2단계 해봤지만 올라갈 때 2단계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연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 아직은 아니다가 이제 한은의 결론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가는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예. 당분간은 상당한 고물가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물가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 총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전쟁 같은 이런 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러시아 전쟁 같은 이런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일단은 좀 조심스럽지만 한 뭐 9월경, 10월경 연말쯤 물가가 정점이 아닐까 이런 예상 들어맞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 이렇게 인상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기존 대출자들 이자 부담일 텐데 특히나 또 취약계층들은 더할 테고요. 자,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은의 이제 금리 인상 역사를 좀 보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네. 약 10개월 동안 6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요. 당시에 연 0.5% 제로 수준의 금리가 2.25까지 뛰었기 때문에 인상폭만 무려 1.75%가 뛴 겁니다. 네. 한은의 추계로는 기준금리 한 단계 0.25% 인상만으로도 연간 가계이자 부담은 3조 4천억 원이 늘어나고요. 단순히 이제 1.75% 기준금리 인상폭만 반영해도 추가되는 가계이자 부담은 연간 약 24조 원대입니다. 이걸 개인별로 좀 나눠보면 10개월 동안 불어난 이자 부담이 1인당 11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제 영끌 비추에 나섰던 2030 세대부터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던 영세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들 이 취약계층의 빚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금통위가 3번 더 남았죠? 이제 8월, 10월, 11월 이렇게 남았나요? 한 3번 남았는데 다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창용 총재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하반기 3번 남았는데요. 8월이고요. 9월 한 달 쉬고 10월과 11월. 기준금리 이제 앞으로 이제 2번 내지 3번 연말 가면 2.75에서 3%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이제 3번 연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6번 연속 금리를 올리는 진기록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 기준금리가 이제 3%까지 올라가게 되면 은행들은 여기다 가상금리를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출금리는 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7%, 9% 육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젯밤 미국에서 또 이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의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뭐 예상치로는 한 8.8%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훨씬 뛰어넘는 9.1%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중앙은행 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거의 뭐 충격적입니다. 지난 5월에 8.6%도 쇼크 수준이었는데 6월에는 이보다 더 올랐습니다. 9.1%까지 올라서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역시 뭐 에너지 가격인데요. 미국도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41%, 휘발유 가격은 60%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다 주거비, 식료품 가격도 이제 2자릿수가 올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 3단계 금리 인상, 일각에서는 1%포인트, 4단계 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이달 말에 미국이 1% 인상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훨씬 더 높네요. 되었는데 하루 만에 10배 넘게 대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연준이 이제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뿐 아니라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였죠. 이 IMF 국제통화기금은 한 달 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2.9에서 올해 2.3%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많이 낮췄습니까? 그렇습니다. 2.9에서 2.3. 물론 그나마 아직은 대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 2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그칠 가능성에도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은 국제유가가 지난 6월 중순 이후에 꺾였습니다. 아, 맞아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지금 물가가 잘못됐다. 구데이터다. 네. 왜 지금 물가 하락세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국제유가가 꺾인 거는 맞습니다. 3주 동안 한 20% 넘게 꺾였지만 이건 6월 데이터고 지금 7월 데이터는 채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각종 경제지표, 이 심리지표를 두고서 발표될 때마다 0.75%냐, 1%냐를 놓고 아주 지리한 2주 동안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참,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혹은 1%포인트 인상, 이걸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나설 경우에 이제 한미 금리 격차, 이제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도 또 한 번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2계단을 띄었습니다만 미국은 3계단, 아니 4계단까지 한꺼번에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은 분명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8월에도 2달 연속 빅스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주열 총재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줬는데요. 네. 당분간은 25베이스 포인트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연말 가면 연 2.5에서 3%가 적정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앞으로 남은 3번의 금통위에서 적어도 2번, 많게는 3번 모두 인상하겠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기 전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번 달 말 26일과 27일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0.5%로 달러화가 더 높아집니다. 예. 세계 어느 누구를 두고도 초등학생한테도 미국의 달러화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달러죠. 이렇게 되면 등 떠밀려서 한국은행도 8월에 빅스텝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변수가 되겠군요. FOMC 회의에서 만약에 1%포인트 인상한다면 우리도 빅스텝 가능성이 있고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인상한다면 우리는 베이비 스텝 0.25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지고. 자, 반가운 소식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까요?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올 하반기에요.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는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왔다고요? 좀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국제 곡물 가격이며 국제 유가가 이제 이 공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죠.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지난달 중순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원의 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금 주요 곡물 주산지 생육과 수확이 좀 원활한 편이어서 3분기, 4분기 정도가 되면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농무부가 이제 파종 면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도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럼요. 미국은 올해 밀과 옥수수 파종 면적을 해봤더니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산물 시장에서 가격 인하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안타까운 건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져도 국내 곡물 수입 단가에 반영되는 석 달, 최장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바로 이제
이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나 연말 이후를 기대 좀 해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아유, 예,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마무리하네요. 곡물값도 좀 내려가고 유가도 좀 더 내려가고 하루빨리 좀 제자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